내용이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저는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무한으로 간다. 그 다음에 루트의 a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의 n.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루트의 n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n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몇 차수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1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고,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n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묶었을 때 루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 이렇게 쓸게요. n의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여기에는 n의 제곱이 이렇게 올 거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n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차수가 얘보다는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냐면, 얘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명한 사실은 0으로 수렴을 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체의 수열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1에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됩니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지금 보는 바지 이 녀석이라고 해서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알파에 수렴을 한다라는 보장 자체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만일에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에 n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이다라고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n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뭐 n으로 묶지 말고 그냥 유리화를 한번 시켜볼게. 얘는 n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야겠지. n의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밑에는 루트에 어떻게 n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n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요 녀석이 서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요 녀석은 차수가 서로 같으니까 결국에는 2분의 1에 수렴을 합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요 녀석 자체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얘와 얘의 차수는 서로 같아져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AN과 B의 N의 차수가 서로 같다. 그리고 어떻게 차수가 서로 어떻게 다른 경우에는 발산 처리가 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효과 중에 하나는 얘 자체를 보고서 차수 서로 같으면 수렴하니까 지금처럼 유리화를 시켜서 풀이를 하면 된다는 뜻이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발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얘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니까 AN이라고 한 녀석이 있고, 그리고 B의 N이라고 한 녀석이 있고, 여기 C의 N이라고 한 녀석이 있더라. 근데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알파에 수렴하고 얘가 알파에 수렴을 한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이 녀석도 당연히 알파에 수렴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서 이퀄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자, 그 밑에 그 세 번째 페이지에 지금 등비수열의 아래 n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은요, 제가 나중에 가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서도 얘는 지금 밑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갈게요. 자, 절대값 r이라고 한 녀석이 1보다 작을 때 이걸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이 1인 경우, 세 번째는 지금 어떻게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네 번째는 지금 어떻게 절대값 r이 결국에는 어떻게 1보다 큰 경우. 우선은 이 두 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다라고 생각을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얘는 수렴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요 녀석이라고 해서 발산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이 카테고리가 맞기는 하지만 아래 2의 n 거듭제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래 어떻게 2n-1 거듭제곱, 얘는 대표적으로 짝수, 얘는 대표적으로 홀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r이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어떻게 무조건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홀수 쳤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만 나오게 될 게 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r에 대한 지금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2차적인 관점은 지금 보는 것이 차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선생님,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요, 얘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진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수, 음수가 나온다는 게 진동이 아니라 양수에서도 그 일정치가 않다라는 거야. 일정치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수렴값이 2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1이 나온다, 2, 1, 2, 1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얘도 어떻게? 진동으로 간주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발산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R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 얘는 진동 아닙니까? 진동의 범주 안에 들 수는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요 마이너스 2로 갔다가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4로 갑니다. 그러면 그래프 선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n축에 해당이 되는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그리고 3 집어넣으면 결국엔 뭐가 돼? 마이너스 8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16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번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야. 맞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발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 플러스 무한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 됩니까? 상관이 없이 지금 보는 것이 짝수인 경우에서는 플러스 무한이고 홀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n 거듭제곱이야? 그 녀석분의 상수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건데? 얘는 0의 수렴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맞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녀석 자체를 c 곱하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녀석이 어떻게 n거듭제곱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첫 번째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 자체가 0의 수렴을 해서 전체가 0의 수렴을 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나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결국엔 뿔마 그냥 무한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호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무한대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전체는 결국에 0의 수렴을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응.